안녕하세요. 자, 또 이제 수학적 모델링 시간에 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차원 분석입니다. 차원 분석하니까 굉장히 고차원, 아니야, 어려운 것처럼 생각됐지만 사실 의외로 쉽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수학적 모델링에서는 굉장한 막강한 힘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차원 분석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차원 분석. 우선은 차원이 무엇이냐부터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자, 우리가 수학적인 면에서의 차원은 이겁니다. 수학적인 면에서의 차원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러한 어떠한 점이 있을 때 이 점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좌표의 개수, 그걸 우리는 차원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직선상에 한 점이 있다 하면은 이때는 이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바로 요 점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의 좌표만 있으면 되겠죠. 따라서는 직선은 1차원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평면상에 한 점이 있다. 이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바로 X좌표하고 Y좌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는 바로 2차원이 됩니다. 자, 만약에 이런 공간상에서 이렇게 어떤 물체가 있다, 어떤 점이 있다. 이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바로 3개의 좌표가 필요하죠. 그래서 공간은 3차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시간 t를 또 집어넣은 4차원까지 우리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수학적 모델링에서 말하는 차원은 이제 이것보다는 훨씬 쉽고 그러면서도 강력한 힘을 제공하는데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어떤 거냐? 우리가 만약에 3m라고 합시다. 3m는 이 길이가 3m라는 뜻입니다. 근데 얘는 3m 이렇게 쓸 수 있죠.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바로 얘는 300cm 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3m는 뭐냐? 3m라는 것은 미터 척도로 3이라는 크기를 갖는다는 뜻이고 300cm라는 것은 cm 척도로 300이라는 크기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 얘는 바로 어떤 수치적 크기를 나타내고 얘는 바로 우리가 척도로서 단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값이라는 것은 수치가 있고 크기를 나타내는 수치가 있고 그것이 해당되는 단위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때로는 이제 어떤 그 물리학식을 표현할 때 힘에 단위에서 킬로그램하고 보통 미터 단위를 주로 연관시키고 무게가 g이라면은 길이는 cm하고 주로 연관시킵니다. 킬로그램하고 cm하고 연관시키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수식을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또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은 다루다 보면은 이렇게 때로는 한쪽 변수는 킬로그램 단위를 가지고 또 다른 쪽은 cm 단위를 가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불편하죠. 이런 거에 대한 또 보완책에 있어서 이 차원은 매우 유용합니다. 자, 그러면 차원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길이 나타내는 게 바로 미터, 센치, 밀리미터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한 번에 구체로 미터, 센치, 밀리미터로 하지 말고 얘를 우리가 그냥 길이로서 L로 표시하자.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단위는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대표적인 문자로서 L로 표시하자. 또 무게는 킬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g도 있을 텐데 이런 무게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한 덩어리를 우리가 L로 표시하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얘를 차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차원에는 기본적인 차원에는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길이 차원에 방금 언급했듯이 L이 있고, 무게 차원에 M이 있고, 그다음에 온도 차원에는 C가 주로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시간 차원은 뭐 T 이렇게. 그래서 주로 기본적인 차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원의 좀 독특한 특성 중 하나는 바로 뭐냐? 차원의 독특한 특성. 기존의 차원에서 새로운 차원을 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넓이라는 것은 바로 얘는 가로 곱하기 세로, 직사각형 넓이라면 가로 곱하기 세로죠. 예. 그러면 이제 얘는 가로 곱하기 세로고, 가로도 얘도 길이고, 세로 얘도 길이죠. 따라서 얘도 A라는 차원을 가지고, 얘도 A라는 차원을 가지기 때문에 넓이는 바로 L 제곱이라는 차원을 가집니다. 이렇게 기존의 어떤 길이 가지고 넓이 차원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속도 볼까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자, 시간은 아까 얘기했듯이 t로 우리 차원을 표시하기로 그랬고, 거리는 바로 길이에 해당되니까 L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도 표시합니다. 물론 가속도도 있겠죠? 가속도는 어떤 차원일까?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를 얘기하니까 시간분의 바로 속도죠. 따라서 얘는 이렇게 되죠. 얘는 시간 t의 속도가 차원이 이거죠. LT-1인데 얘는 바로 또 올라가서 LT 이렇게 되죠.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가 힘 F는 어떤 차원을 가지냐? 힘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얘는 바로 질량인데, 질량은 바로 무게에 해당되는 무게는 M이죠. 따라서 M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가속도, 얘가 가속도인데 가속도는 이러한 차원을 가진다 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힘은 이러한 차원을 우리가 갖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럼 어떻게 이게 우리가 활용되느냐? 자, 아까 처음에 했듯이 이제 바로 차원 분석에 대해서 완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수식이 있는데 이런 게 있다 칩시다. 속도를 V라고 거리를 D라고 시간을 T 제곱이라 할 때, 즉 속도를 V, 거리를 D, 시간을 T라 할 때 이러한 식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합시다. 그럼 과연 이 식이 맞느냐 틀리냐를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속도의 차원은 바로 이겁니다. 그것의 제곱이니까 얘는 제곱이 이렇게 되죠. 바로 L 이렇게 되죠. 따라서는 L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차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차원을 갖느냐? dt 제곱인데 얘는 d는 아까 거리를 했으니까 길이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L이죠. L 곱하기 t는 바로 시간 t니까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는 L, t 이렇게 됩니다. 두 개 아직 같지 않죠? 같지 않으니까 이 공식은 틀린 겁니다. 우선은 결론적으로 차원이 같지 않으니까, 단위가 같지 않으니까 틀린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또 이제 이 차원 분석을 잘하면 우리가 또 어떤 상수의 차원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볼까요? 만약에 지난번에 한번 이런 거였죠. 후쿠의 법칙이요. 후쿠의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용초를 당기면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힘이 생긴데 그 힘을 우리는 복원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원력은 당겨서 늘어난 거리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된다고 했죠. F는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얘가 바로 비례상수인데 이 비례상수는 과연 어떤 차원을 갖느냐?
예. 차원만 하면 결국은 단위도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측정 단위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볼까요? 힘의 단위는, 힘의 차원은 바로 이거를 했죠. 자, 그럼 얘는 바로 M, L, T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우측은 차원이 바로, 길이가 X. 즉, 얘는 L이니, 길이니까 이거밖에 없네요. 그 얘가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면은, 여기 어떤 새로운 차원이 와서, 두 개가 서로 이게 같게 돼야 돼요. 여기 이제 K가 있는 건데, 얘가 그러면 어떤 차원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K가 만약에 M, T-2라는 차원을 가지면은, K가 이러한 차원을 가진다면은 바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좌측과 우측 차원을 갖게 되죠. 예. 따라서 요 K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차원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로 단위로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M은 질량이니까 킬로그램에 T는 시간이니까 초당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차원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이런 상수의 차원조차도 알아낼 수 있고, 또는 어떤 수학 모델이 주어졌을 때, 또 어떤 수학 모델을 여러분들 만들었다 했을 때 이 모델이 맞는지 틀린지조차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원에서 매우 유용한 거고, 자, 이제 그런데 항상 차원은 이렇게 또 다른 숫자로, 또 다른 어떤 뭐로 표현되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원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여기 원을 할거든요. 아주 원에서 이렇게 반지름 R을 하고 이 호의 길을 우리가 L을 할까요? 이렇게요. 예. L을 할까요? 그때 이 각을 세타라 하죠. 그 세타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이랬다가 바로 반지름분의 L, 즉 반지름 R분 이렇게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보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구분하기 좋게 이렇게. 예. 그러면은 자 볼까요? 얘도 길이니까 L차원 가지며 R도 얘도 길이니까 L차원을 가져서 얘는 바로 영승이 이게 약분돼서 차원이 없게 됩니다. 얘는 차원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차원이 없는 그냥 크기만 나타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반지름과 그다음에 코의 길이의 B값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파이겠죠, 파이. 네. 반지름과 코의 길이의 어떤 B. 그때 그거 갖다 우리 각으로 표현할 때 그걸 우리는 세타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차원은 어떤 이런 단위에 우리가 종속되지 않고 편하게 어떤 수식을 나타낼 수 있고, 또는 어떤 수식의 오류를 찾아낼 수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 어떤 상수의 그런 단위를 차원을 찾아내는 데도 유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차원이 사라졌는데, 얘를 우리가 무차원이라 말하는데, 이제 수학 모델, 조금 복잡한 수학 모델을 하다 보면은 이 단위들 간의 관계 때문에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적당한 어떤 조작을 통해서 무차원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무차원화 과정을 거쳐요. 무차원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수식 자체가 전체적으로 차원을 사라져서 다루기 용이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학 모델링 하다 보면, 또 수학식을 다루다 보면
그럴 이 차원이 없고 그냥 수식만 있을 때, 크기만 있을 때 굉장히 다루기가 용이합니다. 물론 이제 그 어떤 모델을 분석하고 나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그 결과 가지고 다시 차원을 또 단위를 집어넣어서 의미를 유추하죠. 그런 면에서 이 차원 또는 차원 분석은 매우 수학적 모델링에서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